개한테 물렸어요. 이말해 이 극하다가 물린대. 안 물린다. 봐라. 멍소리도 못한다 아이가. 물어봐라. 육지끼한테 그냥 물어봤다. 이거 안 뭉치는 거 아니야? 야, 그 뭐한테 그 시끄럽노? 그 무슨 일이고? 걔한테 물리단다. 뭐? 봐봐! 어디 봐봐! 이야! 야, 이거 이거! 얘 걔한나 이거 피다 피, 이거! 어? 야, 그렇게 그 걔한테 가면 뭐한테 까불기를? 어? 아이, 이거 가는, 야, 동생이 가가 그 소독약 가오나, 빨리. 소독약은 무심. 피가 다 멈춰야 된다. 어? 근데 먼저 물로 씻어야 하지 않아 얘? 뭔 소리고, 그 상처에 물 들어가면 돈 나는 건 모르나?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소독약 가오나, 빨리. 맞다. 속도 안 들어갔는데 물 들어가면 안 된다. 아, 이거 짜놓은 거. 자, 이걸로 꽉 묶어야 된다. 응. 지혈부터 해야 된다. 참아라. 응? 자, 아이고야. 기다리라. 그 뭐하러 빨리 풀어라, 이거 소독하게. 아우, 지혈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답답. 빨리 풀어라. 기다려서 좀 해. 소독하고 지혈이 된다, 이거.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안 지금 소독이. 어? 이 소독 안 하면 말이지. 나중에 그 막 병균 들어가면 막 열나고 병원 가고 막 다 해야 되고. 빨리 풀어라, 이거 빨리. 봐봐, 이거 피도 얼마 안 나는구만, 이거. 어? 피가 나는데 얘. 엄마. 봐라, 응. 걔한테 물리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 야, 이거 있잖아, 이거. 아이고야. 또 캐라, 좀.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응급처치를 잘못해서 결국 이 어린이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생명이 위험할 뻔했어요. 이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상처를 씻지 않아서. 두 번째, 소독을 하지 않아서. 세 번째, 지혈을 해서. 과연 이 중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내가 그렇게 소독부터 하자니까네. 이게 다 소독부터 안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이가? 아이, 피 멈추고 소독했잖아, 얘. 제 생각에는 상처를 안 씻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 뭐라카노? 그 상처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난대. 자, 그럼 어떤 게 가장 잘못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상처를 씻지 않아서예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에게 물려 상처가 나면 상처에 묻은 세균의 수를 줄여야 하는데요. 이 세균의 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소독을 하게 되면 깊은 곳의 세균까지 다 죽이지 못하지만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로 씻어주면 상처에 묻어있는 세균의 수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답니다. 네, 이때 피를 조금 흘려보내는 것도 좋은데요. 피와 함께 세균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깨끗한 거즈나 천으로 상처를 덮고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아이, 그냥 상처를 덮기만 해요? 지혈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동맥을 건드려서 피가 아주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혈을 해야 하지만 상처가 약간 나서 피가 살짝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혈한다고 상처를 누르면 좋지가 않거든요. 지혈을 한다고 꽉 묶어버리면 세균이 상처 깊숙이 들어가 온몸으로 퍼져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또 동물한테 물린 상처는 깊이 파인 상처나 찢어진 상처가 많은데요. 이런 상처는 꿰매지 않고 그대로 치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붕대나 천으로 상처를 꼭 묶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겉으로 봐서는 상처가 작다 하더라도 응급처치를 한 뒤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문제. 개에게 물렸을 때 병원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정답! 누구네 집 개가 물었는지 알아본다. 동선아 지금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아까는 옆집 개가 물었는데 다른 집 개가 물었을 수도 있잖아, 얘. 하다고 뭐 병원 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 누구네 집게가 물었는지 그 뭐가 궁금한데 그게? 그래. 아니에요. 우리 둥순이 친구가 거의 정답에 가깝게 맞췄습니다. 정말로 얘? 진짜로 개가 큰지 아닌지 알아봐야 돼, 얘. 아, 큰지 작은지 보다는 바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아봐야 돼요. 광견병이에? 광견병은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개나 원숭이, 여우, 너구리와 같은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광견병은 처음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광견병 가능성이 있다면 예방 백신을 미리 맞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문 개나 동물이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지를 알아내서 병원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광견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보고가 없고 대부분 집에서 기르는 개들은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지 확인하고 병원에 알려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아, 그럼 옆집한테 물어봐야겠네, 얘. 네,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물리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겠죠? 미리 안 물리게 어떻게 하는데, 얘? 개물림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개에게 다가가지 말고 큰 개와 마주쳤거나 공격을 당할 때 무조건 도망가거나 등을 보이는 행동은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개가 다가올 때는 자리에서 멈추고 가만히 서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외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모두 조심, 또 조심. 자, 이제 동물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대 돌리기 삐뽀삐뽀. 돌아왔다. 엄마 아프다. 그렇지. 제가 비누 가올게, 얘. 비누를 이용해서 흐르는 물로 씻고 세균이 씻어나갈 때까지 충분히 씻어주고 깨끗한 천으로 덮어주고 등이는 어피라. 병원 가자. 조심해라. 뻗득 자, 아빠한테 어피라. 어디 갔다 온 나이 가자. 뱀에 물렸어요. 바람을 걸음. 기대돼. 그러니까 빨리 걸어봐. 배우고 싶습니다. 용케 여기까지 와. 자자자자자. 눈에 길을 보고 그리고 천상의 기운을 받아. 나 하늘을 봐야지. 우와. 원규. 아 뭐야? 요 뱀다. 도망가. 야. 아우 이제 안 따라오겠지. 아이고. 독사한테 물렸어. 복섭.
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죽어. 119. 여보세요, 119죠? 여기 이리산 주역봉인데요. 뱀에 물렸어요. 끊어. 119에 전화 뭐해? 여기까지 언제 올라온다고? 이 독사한테 물려서 독이 퍼지면 다 죽어. 일단 묶을 게 있어야 된단 말이야. 묶을. 그거. 당장 빨리. 늘려. 얼른. 그렇지. 꽉 잡아. 간다. 됐어. 자, 여기를 일단 꽉 묶어주고. 자, 그럼 이제 독을 빼내면 돼. 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으래요. 곧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냥 죽어. 아니에요. 좋았어. 119 아저씨들 언제 온대? 몰라.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이 아저씨 왜 이래? 아저씨! 아유, 저런. 두 사람 모두 큰일 날 뻔했는데요. 자, 이렇게 뱀, 특히 독사에 물렸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뱀을 피해 뛰어서 도망간다. 두 번째, 독이 퍼지지 않게 상처 주위를 끈으로 꽉 묶는다. 세 번째, 입으로 독을 빨아낸다. 과연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119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리자니까요. 아하, 이 독이 퍼져서 119를 기다리면 큰일 난다니까는. 근데 독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눈으로 봤지. 딱 보니까 독사더라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뱀에 물린 상처만으로 독사인지 아닌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또 봐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에 물렸을 때에는 독사라고 생각을 하고 재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네, 저렇게 119에 전화를 걸어서 구조를 요청하면 돼요. 거봐요. 119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면서요?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한 다음에는 뱀이 있는 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저렇게 뛰면 안 돼요. 뱀에 물렸을 경우 뱀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때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천천히 가야 한답니다. 너무 먼 곳으로 가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뛰게 되면 독이 빠르게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몸을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처 주위의 피를 닦아내고 독이 퍼지지 않게 상처 주위를 천 같은 것으로 묶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뱀에 물렸을 경우는 독이 퍼지는 것을 늦추기 위해 뱀에 물린 부위에서 심장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곳에 옷가지나 손수건 같은 것으로 묶고 다 묶은 뒤 손가락 하나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묶어주는 것이 좋아요. 독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너무 꽉 묶게 되면 혈관도 같이 눌리기 때문에 피가 잘 통하지 않아 피부가 죽거나 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묶은 부분을 풀었을 때 독이 급작스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꽉 묶지 않아야 한답니다. 제 다리 피부 죽은 게 다 도사님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그건 미안한데 내가 독을 다 빼줬잖아. 그래서 산 거야. 안 그러면 그냥 죽었어. 아니요. 그런데 이렇게 독을 입으로 빼내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돼요. 입으로 독을 빨아낼 경우 상처에 감염이 될 수 있고 독을 빨아내는 사람의 입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독이 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입으로 빨거나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날 뻔했네. 아이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잘 시행을 하고 30분 안에 병원을 가면 제일 좋은데요. 늦어도 2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독을 없애주는 해독 주사를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뱀에 물렸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물린 뱀이 독사인지 아닌지 어떤 해독 주사를 맞아야 할지를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뱀의 모습과 색을 잘 기억하거나 사진을 찍어 가져가면 큰 도움이 돼요. 뱀에 물려도 금세 독이 퍼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되도록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겠죠? 아, 그럼 뭐예요? 제 다리 피부는 이미 죽었는데. 제가 누굽니까? 바로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삐뽀 박사! 자, 이제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 삐뽀! 돌아왔어. 자자자, 침착하게. 아, 침착하게 뱀의 사진을 찍고 119에 전화해야지. 아, 네. 119죠? 여기 지금 뱀에 물렸는데요. 빨리 와주세요. 가자. 그리고 천천히 뱀으로부터 조금 먼 곳으로 이동한다. 천천히 천천히. 자자자자. 자, 안정. 자, 움직이면 안 돼. 절대 안정. 움직이면 안 돼. 아, 천으로 묶어줘야죠. 맞아. 천으로 묶어야지. 자, 다리 안쪽으로 들어봐. 자, 다리를 묶을 때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요렇게. 그렇지.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말하면 안 돼. 그래, 절대 안정. 얼음. 이렇게 119를 기다리면 끝. 귀에 벌레가 들어갔어요. 내도 찍어줘. 아, 내도 찍어줘. 오, 생각보다 빠르네. 내도. 짜증나게 와 그러는데. 너 이거 필름 얼마나 비싼지 아나? 우리지. 내도 찍어줘. 알았다, 서라. 간대. 아하, 좀. 좀. 내가 필름 비싸다 했잖아. 가만히 있어라. 진짜. 안 찍는다, 안 찍어. 시끄러. 왜 그러는데? 시끄러. 네 귀에 벌레 들어간 거 아이가? 야, 안 되겠다. 버뜩 집에 가자, 버뜩. 야. 어머니. 야. 와그라, 너 언니 또 때렸나? 내가 왜 때리노? 얘 벌레가 귀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 아, 가만히 있어봐라. 야, 정신 하나도 없네. 좀 가만 좀 있어봐라, 좀. 맞다. 시끄러. 가만 있어봐라. 통아, 이리 온나? 아,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밝게 비춰주면 나온다 카더라. 뭐라 카는데? 밖이 이렇게 밝은데 이거 비춘다고 되나? 모르는 소리. 귀 가까이에 대면 벌레 나온다고 이장님이 그까더라. 봐라, 어? 먹고 안 나오는데. 내가 안 이렇게 했잖아. 이거면 된다. 그건 또 먹고. 흰색. 내가 이걸로 뜩 빼볼 테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이거 금방. 진짜 나오나?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다. 빠진다. 왜 안 나오지?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귀에 기름 넣으면 된다 하던데 기름을 좀 넣어볼까? 할머니는 옛날 사람 아이가. 그렇게 귀에 기름을 넣으면 못 잡긴데. 아, 아이, 이걸로
할 수 있다. 해보자. 가만히 있어라도. 뭐야? 아이고. 엄마 살리죠. 살리죠. 네, 이 어린이는 결국 고막을 다쳐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 손가락으로 귀를 파서. 두 번째, 손전등을 비춰서. 세 번째, 핀셋으로 꺼내려고 해서.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엄마야, 니 벌레 들어갔을 때 손으로 귀 파서 그런 거 아이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손전등 미쳤을 때 다 아팠거든요. 글라, 내 때문이가. 날도 밝은데 손전등 괜히 비쳤나? 아니다. 내가 그 핀셋인지 뭔지로 그 찔러갖고 극한 것 같은데. 동아 미안해. 자, 이렇게 귀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친구는 귀에 벌레가 들어가자마자 손가락을 귀에 집어넣으려고 했죠? 벌레가 귀에 들어갔을 때 엄청 간지럽고 시끄러웠어요. 맞아요. 벌레를 꺼내려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니까 더 그랬을 거예요. 네, 와예. 귓바퀴 안쪽으로는 좁은 통로인 웨이도가 있고 그 끝에는 고막이 있어요. 이 고막이 흔들려 뇌로 소리를 전달해줘요. 그런데 귀 속에 벌레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으면 벌레는 더 안쪽으로 들어가고 고막 가까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매우 큰 소리가 나고 아프기까지 해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파지 말고 이래 때릴걸. 아유, 그것도 안 돼요. 귀를 때리면 벌레를 자극해서 벌레가 더 귀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벌레가 들어갔을 때 바로 손전등으로 비출 걸 그랬나 얘? 빛을 싫어하는 벌레는 빛을 비춰주면 더 안쪽으로 들어가 고막을 건드릴 수가 있고 어떤 벌레인지 알 수 없을 때 손전등부터 비춰주는 것은 좋지 않아요. 아, 그러면 내가 급하게 하지 말고 이 핀셋으로 살살 꺼낼 걸 그랬네. 날카로운 핀셋은 웨이도의 연약한 벽을 잘못 건드려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벌레를 자극시켜 더 크게 움직이면 고막도 다칠 수 있어요. 또 핀셋이 깊숙이 들어가 고막에 상처를 내면 아주 위험하답니다. 그러면 귀에 벌레가 들어가면 어쩌는데 얘? 아, 그런데 세 분 중에 정확한 응급처치법을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귀에 기름 넣으면 된다 하던데 기름을 좀 넣어볼까? 내다! 내가 맞았대! 네, 그렇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귀에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근데 기름을 왜 넣는 거예요? 집에 있는 베이비 오일이나 식용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귀에 부어 채워주면 공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벌레가 질식해 죽습니다. 그런 다음 귀를 바닥으로 향하게 해 기름을 빼주면 되는데요. 이때 벌레가 나오지 않으면 병원에 가서 죽은 벌레를 빼야 한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고막이 너무 아프거나 귀에서 피가 난 경우에는 고막에 구멍이 난 경우이기 때문에 기름을 절대 넣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벌레가 밖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고막 안쪽이나 아니면 귀 안쪽에 손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이비인후과에 가야 합니다. 아이고,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퉁이 이제 우연니까. 아이고, 우리 퉁이 웃잖아. 제가 누굽니까? 바로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삐뽀 박사. 이제는 잘할 수 있겠죠? 네. 시간 되돌리기 삐뽀 삐뽀. 돌아왔대.
가만히 있어야 된대. 참아야 한대. 이 콩기름을 넣으면 된다. 어? 소리 나나? 안 난다. 아빠가 죽었나 보다. 떼떼. 자, 그럼 고개를 옆으로 눕히고. 기름 나온다. 나나. 어머니, 파뜩 병 갑시다. 어이야, 가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가자.